아, 2020년 9월 28일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인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뭉쳤는데요. 시장을 방문하여 볼거리와 상인들이 말하는 시장의 자랑거리를 발굴하는 인천 시민제작단은 10월부터 2달 동안 시장을 조사하며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힘내라 인천!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시청자 방송 참여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재영 선임입니다. 네,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의 제작 PD를 맡고 있는 김선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전통시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영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그 중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문화관광장과 연계된 개성있고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성화시장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주차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후 전선 개선 사업과 화재알림 설치 지원 사업을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시장도 코로나19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온라인 마켓 등 그 비대면 판매 방식을 전통시장에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추석 때 그 특성화시장 11개 시장이 모두 공동으로 합쳐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 바 있고요. 올해는 그걸 경험 삼아서 그 명절하고 그다음 크리스마스 마켓 때 라이브 커머스를 또 한번 진행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네이버 온라인 정보기를 통해 가지고 비대면 판매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센터와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 그리고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이렇게 3개 기관이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고요. 인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할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고, 지역민들을 위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인천 지역의 12개 전통시장을 선정을 해서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과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 중소기업 벤처기업청 3개 기관이 협업을 해서 중소기업 살리기 프로젝트, 프로젝트명은 힘내라 인천이라는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건 다 일치가 되는 의견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중소벤처기업 정층에서 이미 12개를 선정한 특성화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을 대상으로 한번 홍보 영상을 제작해보자. 사실 저는 전통시장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렸을 때 현대시장 그 부근에 살았어요. 그래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항상 주말만 되면 어머님의 손을 잡고 그 현대시장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어머님을 따라가면 꼭 저는 뭔가 먹을거리를 꼭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시장 하면 먹거리가 굉장히 풍부하고 먹을거리가 많은 곳, 이런 인식이 저한테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하자고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좋아하는 방송이라는 주제에 더해서 전통시장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영상 제작을 한다길래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업무이기도 하지만 제가 더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소재였기 때문에 더 신나게 이 업무에 임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우리 청에서 그 전통시장별로 대표 목걸이를 한데 모아서 인천 지역 대표 목걸이 소개서를 한번 발간한 적이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하면은 그 즉석에서 만들어 파는 호떡이라던가 닭강정 이렇게 맛있는 먹거리가 많은 게 좀 많이 인상 깊었고요. 이와 더불어 신선한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볼거리도 많이 있다는 점이 좀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장단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마트 나름의 장점, 또 전통시장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특히 저처럼 전통시장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던 세대들에게는 그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부모님 손잡고 다녔던 추억들, 또 맛있는 거를 먹었던 기억들, 그런 것들에 더해져가지고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저한테는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통시장도 이제 많은 변화를 꾀해야 될 때가 됐고, 또 실제로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이에요. 지금 많은 변화를 꾀하고 또 그렇게 진행 중이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시장을 이제 이용을 해주시고 그에 맞춰서 시장 상인들도 많이 준비하고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많이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전통시장에 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맛있는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정말 풍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하고 한번 마실 겸 가까운 우리 전통시장에 방문해서 즐거운 추억거리 많이 쌓으시면 어떨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기획된 인천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힘내라 인천.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인천 시민제작단이 직접 인천 전통시장 방방곡곡 다니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데요. 전통시장 홍보 영상을 제작한 제작단분들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힘내라 인천 프로젝트에 활동 중인 최강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계양구에 있는 계산시장과 서구에 있는 인천 축산물시장과 신거북시장을 촬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힘내라 인천 제작단과 메이킹 필름을 맡은 정성용입니다. 저는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 제작단 신명입니다. 힘내라 인천 프로젝트에서 부평구에 있는 부평 문화의 거리를 홍보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강사를 하고 있고요.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제작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간석동 자유시장하고요. 9월동 전통 도매시장을 촬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힘내라 인천 전통시장 홍보 영상 제작단과 메이킹 필름을 맡은 서병욱입니다. 전통시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무조건 침체됐다 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 시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게 모래내 시장과 그리고 현대시장이 있는데,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도심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주거 지역이 좀 멀다 보니까 사람들이 뜸해서 더 오히려 영향이 컸던 것 같고, 반면에 모래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가까이 있고 인천 지하철 2호선 모래내 시장역이 아예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편리하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해서 평일에도 사람 많고 주말에도 사람이 많은 걸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시장을 처음에 인터넷으로도 이제 검색을 했고, 시장을 한번 방문해서 사전에 스케치 영상을 이제 핸드폰으로 쭉 찍었어요. 근데 그것은 평일인데다가 당시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세일 때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좀 한산한 느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제 토요일 날 플리마켓을 촬영하다 보니 거기가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아주 활기찬 시장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월동 전통 도매시장에 그랬거든요. 9월동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여기에 시장이 맞아? 그래서 아닌 줄 알고 다시 앞으로 나갔다가 몇 번 헤맸어요. 시장이 아닌 걸로 보여서 그냥 주택단지로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인회를 먼저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좀 아침에 오면 그래도 활기차다라고 하셔서 아침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이라 그런지 전혀 사람도 없고 뭐가 좀 없어가지고 정말 이게 시장이 아닌데 어떻게 찍어야 될지 막막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시장 중에 계산시장이 있어요. 계산시장을 방문하기 전에 살짝 사전조사를 했을 때는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시장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시장인데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 봤더니 게이득데이라든가 김장철을 맞이한 배추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장은 계산시장입니다. 기억에 남는 시장은 모래내 시장과 인천 축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모래내 시장은 먼저 제가
전통시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었어요. 직접 가보니까 먹을거리도 많고 시장에 방문하는 손님들도 많고 상인분들도 되게 북적북적하게 움직이셔서 전통시장 하면 이런 이미지가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축산물시장은 축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직접 촬영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시장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정육점에 들려서 고기를 사고 바로 이제 지하에 있는 정육식당에 내려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독특한 문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축산물 시장에서 저희가 고기를 굽는 촬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비로 다 돈을 썼거든요. 조금 궁핍하게 좀 샀어요. 근데 그 촬영하던 사장님들이 수고가 많다고 고기를 서비스를 더 썰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감사합니다 하고선 이제 고기를 촬영하면서 구웠는데 정말로 맛있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먹고 싶은, 정말로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처음 이제 부평문화의 거리 갔을 때는 토요일이고 이제 플리마켓이 진행될 때였어요. 국화꽃 축제가 개최된 직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 주변이나 이제 분수대 주변 이런 데 국화꽃들이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그 화분마다 예쁜 글귀가 적힌 팻말들이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너는 내가 믿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코로나야 너도 이제 갈 때가 됐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려운 때일수록 말 한마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안이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글귀들을 보는 시민들도 저처럼 많은 이제 힘이 되고 위안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활기찬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오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런 아주 작은 아이디어, 또 소비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든 만들어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집하면서 이제 어려웠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 시장이 굉장히 활기찬 시장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영상으로 담아낼까 하는 고민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촬영해서 갖고 온 그 소스들을 보니까 시장 상인분들이 상당히 진지하고 이게 좀 늘어지게 인터뷰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이제 고민들을 편집 과정에서 저희가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배경음악이나 뭐 이런 효과 같은 부분을 좀 상당히 활기찬 음악을 찾는다든지, 네. 또는 이제 나레이션을 톤을 좀 높여서 막 활기차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촬영하면서 조금 느꼈던 게 인서트를 많이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더 짧게 나오더라고요. 메꾸려고 추가 촬영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나중에는 다른 작업을 할 때는 촬영을 되게 풍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 같은 거나 이제 할 때는 되게 주변 소리도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나 그다음 조명 같은 거나 이제 현장음을 되게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점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촬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편집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촬영 같은 경우에는 한 팀당 한 시장씩 돌아보자, 같이 동행을 하자 라고 기획을 했었고, 팀장님이 이제 또 협조가 잘 안 되면 또 못 도는 팀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제 촬영은 따로 있고 메이킹 촬영도 따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 촬영도 지금 하다시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촬영에 좀 많이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전통시장 살리기 홍보 영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홍보 영상을 만들면서 대형마트를 사실 더 애용하거든요. 전통시장을 홍보 영상을 만들면서 좀 생각보다 즐길 거리도 너무 많고 볼거리도 많고 장볼거리도 정말로 대형마트보다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더 좋았던 점은 대형마트에서는 제가 원하는 양만큼 못 산다는 점,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가 정말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는 점. 그러면서 또 이제 요즘에는 또 시장에서도 배달도 되니까 홍보 영상 전과 후가 많이 바뀐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웃들의 삶을 뉴스나 다큐멘터리로 작업하는 거는 이제 여러 번 했었는데요. 전통시장을 영상으로, 홍보 영상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뭐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결이 다른 작업이어서 낯설기도 했는데 하고 나서는 상당히 이제 보람도 느끼고
좀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제 생각이 이번 홍보 영상 작업을 통해서 많이 바뀌게 됐는데요. 전통시장이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물건을 갖다가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런 중간 단계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생산과 소비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힘내라 인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시장을 누볐던 인천 시민 제작단들은 어떤 것을 느끼고 제작한 영상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이 부평문화의 거리는 전통시장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어떤 가게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젊은이들 중심으로 새로이 시작된 최근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가게들도 많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단순한 물건만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 문화도 즐기고 가끔씩 와서 쉴 수 있는 도심의 쉼터, 이런 공간이다라는 것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의도처럼 느끼시고 많은 이렇게 참여를 여기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월동 전통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침체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나름 구월동 도매시장이 저도 도매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소매를 하셔도 가격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낮에는 좀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아침에 이제 도매시장 끝나고 나면 저녁에 젊은 청년들이 카페 거리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낮과 밤을 주제로 좀 찍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여러분 많이 보시고 카페 그리도 많이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소매도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찾아가시면 좀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잘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했고요. 간석동 자유시장은 아무래도 시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깨끗하지 않는다, 즉석에서 뭐 하다 이런 게 있고, 또 간석동 자유시장은 또 이번에 코로나도 좀 나오고 했기 때문에 방역하시는 분 입장에서 많이 찍었어요. 가게 상인분마다 인사하시고 안부도 물어보시고, 이게 바로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 위주로 많이 찍었고요. 상인분들도 많이 깨끗한 걸 많이 요즘에 추구하셔가지고 엄청 청결하게 하시고, 각 가게마다 방역하는 거, 테스트하는 거 다 있고, 물건도 깨끗한 물건으로 좀 해주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시청자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즐길거리와 볼거리와 그다음에 이벤트도 많아가지고 장볼거리가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좀 소개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상인회 회장님이 직접 소개시켜주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었고요. 신거북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시 가운데에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도시 시장 밖에는 되게 빠르게 지나가지만 시장 안에서는 느리게 이런 슬로우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촬영할 때도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그다음에 상인분들이 되게 그냥 즐기고 시간을 그냥 보내는 이런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인천 축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좀 살짝 막역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속으로는 따뜻하고 정 많고 이런 이미지를 그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시장 같은 경우에 초반엔 좀 살짝 무섭게 나갔지만 조금 바꿔가지고 중간 부분에는 더 재밌게 좀 이런 걸 풀어나가고 싶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돼요. 그 12개의 시장들 살펴보면은 각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좀 바라고 싶은 거는 시장 상인과 고객들의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시장을 방문하면 보통 싸게, 그리고 대형마트보다 더 편한, 그렇게 약간 높은 생각을 갖고 시장에 방문해서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시장의 좀 정의나 상인들 간의 약간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면에 상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이지 말고 좀 아직까지 카드 사용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좀 인식 개선을 통해서 서로 좀 윈윈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시장마다 딱 이렇다고 할 특색이 있는 시장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통시장을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시장 하면 이거, 뭐 어떤 시장 하면 이거 딱 특색 있게 개성 있는 시장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시장에 방문할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달 동안 인천 전통시장 홍보 영상을 제작하신 인천 시민 제작단들을 만나봤는데요. 제작단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영상을 제작했던 열정과 시장 상인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중소벤처기업청 3개 기관과 인천 시민 제작단이 함께 진행한 인천의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힘내라 인천. 이 프로젝트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인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